이제 수열이야. 수열 갔다가 역순으로 가. 상하함수 갔다가 그 다음 지수로 오고 갈 거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수열 갔다가 삼각함수 갔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지수로 오고 갈 건데, 그러면 네 수열이다라는 게 있어요. 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수열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함수가 있어요. 자연수에서 어디로? 자연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소수로 대응시켜주는 함수가 있을 텐데, 이 수열의 특징이 뭐냐? 뭐 수의 나열 그렇게도 되겠지만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수열 같은 경우에는 자 뭐가 부여된다? 순서가 부여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F1이잖아. 여기 첫 번째라 두잖아. 맞지? 두 번째라 두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라 두고 두 번째라고 두고 하는 것들처럼 순서가 부여되는 뭐가? 함수값들을 나열됩니다. 함수값이 있을 거고 얘가 뭐가 된다? 나열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을 조금 볼 수가 있느냐? 결국 나열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해가지고 이제 계속 나열을 통해가지고 질서를 볼 수도 있고 하는 게 주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함수값이잖아. 아, 함수값이니까 뭐라고 관련돼 있다? 그래프도 관련돼 있다. 그래프와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있으니까 일단 수열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열하거나 아니면 뭐 해주면 된다. 나열하거나 아니면 그래프로 접근하시면 된다. 접근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다. 이해됐지? 자, 이제 네임드 수열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등차 수열 있고 등비 수열 두 가지가 있어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뭐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 항에 관련된 내용. 근데 이 항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중에 특히 일반항이 있어요. 일반항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등차 중항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됐어? 자, 일반 항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부터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반 항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데? 자, 그 1차 식이건 기억나시죠? 왜? AN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의 등차가 뒤에 붙으니까. 근데 얘가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맞지?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 앞에 뭐가 있니? 공차가 붙어 있어요. 그럼 뒤에 뭐가 있어요? A1 빼기 D가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 그렇지. 1차식 형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직선류란 말이에요. 오케이? 직선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앞에 개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오케이? 다 됐나요? 이해가 됐지? 자, 그런데 얘를 이제 뭐 직선유니까 그래프로 접근하겠지 뭐 라는 것도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자, 우리가
함수값 f1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a1이라고 첨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 기억나지? 오케이? 첨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얘를 이항시켜서 좀 정리하고 봅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느냐? an을 a1을 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n-1로 나누는 거야. 이게 뭐예요? 기울기처럼 보여요? 기울기잖아. 기울기잖아요.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뭐냐? 그렇지. 기울기. 그래프로 접근하면 기울기이자 얘는 뭐가 된다? 하나가 수열 입장에서는 공차 형태로도 표현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 됐나요? 이해가 됐지? 자, 그런데 이 생각을 조금 해야 돼. 어떤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느냐? 일반항을 통해서 이 생각도 조금 해야 돼. 자, 결국에는 항과 항 사이의 차이를 뭐로 볼 수도 있느냐 하면 항과 항 사이의 차이, 뭐라고요? 별 세모 그대로 분류되겠지. 빼서 이항하면 그대로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결국에는 뭘 얘기를 해준다? 공차가 몇 개 들어있느냐 그 차이도 얘기가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꽤나 있거든요. 꽤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디 보시느냐? 1번 봅시다. 1번. 여기 보면 1번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이 있다 라는 거야. 됐지? 자, 거기 자연수가 전부 다 항이 되는 거야. 자,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연수인 등차 수열인데 이 등차 수열이 A5에서 B5를 빼는 거나 A6에서 B7을 빼는 거는 정답 얼마? 0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A7이 얼마가 된다? 27이 된다. 그 다음 얼마? B7이 누구보다? 2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서 문제 좀 풀어줄게.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항은 1차식이고 1차식은 직선유고, 직선유는 크게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개 필요합니까? 2개 필요합니다. 왜 2개 필요한지 알지? 한 점과 기울기를 알거나 서로 다른 두 점을 알거나. 맞지? 그럼 조건이 토탈 관계의 식이라는 등식이 몇 개 나와야 되느냐면 등차 수열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등차 수열에 관련된 항들이 이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AN과 BN 두 개니까 필요한 관계는 4개야. 근데 관계식이 지금 몇 개밖에 없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 그리고 얘는 범위야. 맞죠? 그러니까 결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결정을 못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결정을 못 한다는 얘기야. 딱 하나로 안 나와. 그 대신에 뭐가 추가적인 조건이 있지. 자연수다라는 조건, 그리고 범위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죠? 자, 자연수는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이 자연수다라는 건 하나의 양수라는 범위를 준다 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식을 잘 정리해서 뭐한다? 대입을 해서 대입을 통해서 값을 구하겠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봅시다. 그래프로 한번 접근해볼까? 그래프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얘 뭐라고 봐야 돼? 5에 대한 함수권.
됐어? x 이퀄 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에 대한 함수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에 대한 함수값도 있겠네. 6에 대한 함수값 조금 더 가게 되면 7에 대한 함수값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가진다? 그렇지. 이 간격이나 서로 같다라는 거잖아. 한 칸씩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럼 봐. 자, 5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찍혔어. 5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찍혔어. 6에 대한 함수값도 여기 찍히겠지.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항이 자연수라며. 그럼 공차가 뭐가 돼? 자연수지. 공차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공차는 기울기지. 기울기가 양이라는 얘기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그려질 거고, 내가 여기 편의상 그냥 얘를 AN이라고 합시다. AN의 직선의 라인에 따라서 점을 뚝뚝뚝뚝 찍는 거야.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좀 봅시다. 얘들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야. 쉬운 문제가 아니야.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뭔데요? 6에 대한 함수값과 7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다. 됐지? 여기는 5에 대한 함수값과 5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다. 6에 대한 함수값과 7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다. 됐지? 그래서 어떻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이해가 됐어요? 이 라인을 따라서 탁탁탁 찍는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해야 되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자, 기울기를 알 수가 있어요. 라는 건데, 봐봐. 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쭉 가서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여기서부터 요 길이들이 다 동일할 거고, 요 길이나 서로 같단 말이지. 그럼 결국에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붙여왔었을 때 공차가 딱 몇 배 차이 나는데? 2배 차이 나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 돼요? 공차가 딱 2배 차이 납니다. 많이 안 할게. 조금만 안 해도 돼. 그럼 얘 공차를 D라고 두면 얘 공차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이라고 충분히 얘기가 되겠지. 이가 됐어? 다르니? 자, 그래.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친구들은 쌤,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것도 괜찮아. 자, 들어봐봐. 뭐를 해줄 수가 있느냐? A끼리 모으고 B끼리 모으는 거예요. B7에서 B5를 뺀 거는 모으는 거야. A6에서 A5를 뺀. 얘가 지금 공차 한 개를 뜻하는 거거든. 얘는 공차 몇 개를 뜻해? 2개를 뜻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1이면 얘가 공차가 1이고, 여기 있는 Bn의 공차를 D라고 두면 여전히 An의 공차는 1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이해가 됐어? 되니? 됐죠? 공차가 왜 도대체 필기하느라 못 들어가지고. 공차가 왜 2배 차이 나느냐면, 자, 여기 서로 간격이 똑같지. 그럼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을 때 간격들이 요 간격이나 요 간격이랑 동일하겠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x의 증가량 2, y의 증가량 1, x의 증가량 2, y의 증가량 2. 2분의 1이고 하나는 2분의 2니까 기울기가 몇 배 차이 난다? 2배 차이 나지. 기울기가 뭘 뜻한다? 공차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2배 차이 난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됐어?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래프로 조금 접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게. 이제 뭐까지 파악을 했어? 잘 들어봐. 이제 여기서부터는 등차 수열의 능력보다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경험치가 얼마가 되느냐인데, 잘 들어봐. B7이 2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뭘 수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맞죠? 수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봐. 자, 뭐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A7의 값을 아니까 A5의 값을 표현을 하는 거야. A5의 값을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A5랑 B5랑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5랑 B5랑 같잖아요. 그러면 B5가 나오면 다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하면 B7을 구할 수가 있겠지. B7을 구하게 되면 24라는 범위가 작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라고. 이까지 왜? 27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27에 의해서 A5가 나오겠지. 자,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숙달이 돼야 됩니다. 얘가 누구다? A7에다가 마이너스 2의 공차가 되겠지. 이해돼요? 5에서 7만큼 뺏는 거니까. 근데 실제 공차가 여기서 얼마야? 아무 생각 없이 D라고 적으면 안 되고 1이니까 얘는 27 마이너스 4D라는 녀석으로 적어줄 수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A5랑 B5랑 서로 같다 그랬기 때문에 B5 또한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B7이라는 녀석은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자, 얘가 B5죠. 그러면 얘는 B5라는 값에다가 얼마만큼? 공차를 2배만 더 더해주면 되는데, B라는 녀석은 B에는 공차가 그냥 D일 뿐이니까 D라고 적으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건데, B5가 얼마가 된다? B5가 여기 있죠. 따라서 B7이 있습니다. 27에서 마이너스 2D. 그래서 27 마이너스 2D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제 정리를 해주면, 공차 D가 누구보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제 범위를 하나 구했죠. 여기에서 뭐를 할 수가 있다? 2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D가 마이너스 1이 적게 27 마이너스 1이가 24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으니까 D라는 녀석이 누구보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된다는 얘기라고. 잘했어요? 이가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봅시다. 자, 그러면 D가 자연수니까 2 또는 3 또는 이렇게 계속 가잖아. 그러면 뭘 해줄 필요가 있어? 그렇지. 범위를 좀 더 구해줄 필요가 있겠지. 이까 됐어? 자, 그래서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직 생소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아직 생소할 건데, 자 보세요. 전부 다 자연수잖아. 다 자연수야. 모든 항이 자연수야. 그러면 봐. 모든 항이 자연수인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뭐가 있겠어?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겠지. 가장 작은 값이 누구보다는 0보다는 커야 되겠지. 자연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생각을 해. 얘들아, 이 생각도 조금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 머릿속으로 B1이 양이고 A1이 양이 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 좋은데, 조금 더 가가지고 이 생각이 훨씬 더 좋은 거야. 자, B1은 무조건 A1보다 큽니다. 왜죠? 라고 물어보면 어디에서 같아지니? 여기서 같아지지. 누가 더 가파른데? 노란색이 더 가파르지. 더 가파르니까 종국에는 누가?
A1이 더 많이 내려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 A1이 양수가 되도록 만족하면 자동으로 누구보다는 B1은 A1보다 무조건 큰 거니까 결국엔 누구만 보여주면 돼. 얘만 보여주면 되겠지. 이게 자동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자동입니다. 따라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얘만 보여주면 돼. 내가 백을 해볼게. 이 돼요. 27 마이너스 공차가 몇 개? 6개지. 공차가 6개인데 그때 그 공차가 뭐야? 1이지. 마이너스 납득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됐지? 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진다 라는 얘기야. 따라서 D가 12분의 27보다는 어떻게 된다? 뭐야? 얘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2분의 27보다는 넘겨주면 작다가 되겠지. 됐죠? 이 부분이 작다가 되겠네요. 됐어? 그럼 이제 얼마? 2가 되겠지. 오케이? 2가 될 수밖에. 따라서 D가 2가 되겠네요. 오케이? 끝인 거 알겠지? D가 2입니다. 그럼 나머지 값들도 다 나오더라 라는 얘기야. 이까지 됐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봐봐. 좀만 더 봐봅시다. 이제 그냥 이 얘기를 했어. 일반항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해 드렸어요. 오케이? 한 가지 주제만 더 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한 가지 주제만 더 하고 항이 1차식이고 직선유고 공차가 저렇게 기울기랑 관련되어 있더라라는 거고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자 한 개만 더 해줄게. 뭐냐? 등차 중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등차 중앙에 관련된 내용인데 등차 중앙은 누구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합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합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합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측면이 있느냐? 관계식에 관련된 측면이 있어요. 생각을 해봐. AN이랑 AN 플러스 1이랑 AN 플러스 2가 있어. 얘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값도 공차이지만 맞죠? n 더하기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것도 공차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게 등차 수열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하니까 뭐가 나와요? 그렇지. 중간에 걸 2배 해주니까 뭐가 나온다? 양 끝에 있는 항의 합과 동일하더라. 어떡하시죠? 이게 관계식으로서 다시 얘기하면 결국에는 중간에 있는 녀석을 2배 썼을 때 양 끝에 있는 항의 합과 같으면 그냥 이게 뭐랑 동일하다? 등차 수열이라는 녀석과 일맥상통하더라.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하나. 자, 이게 첫 번째 측면이고 메인은 뒤에 있어요. 자, 봅시다. 이 좀 해볼까? 이 좀 들어가 봐. 이 좀 들어가 봐. 여기다가 하지. 여기다 갈까? 왔다 갔다 할게. 7이 있어. 13이 있어. 여기에 3이 있어. 3 아닌데 1 0 마이너스 1
12, 14, 15. 자, 이렇게 있다고 쳐. 어? 특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거야. 맞지?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똑같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거리가 전부 다 똑같아. 됐지? 그래서 7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얘를 편의상 센터라고 부를게. 정중앙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7이야. 자, 다시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7이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7이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7이 되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얘네들을 싹 다 합한다라는 얘기야. 1 더하기 13 더하기 0 더하기 14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5는 2 곱하기 7, 2 곱하기 7, 2 곱하기 7 그리고 7. 7이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는 거야. 동그랗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을 할 때 대칭적으로 센터가 존재하면 센터에다가 뭐만 곱하면 항의 개수만 곱해주면 뭐가 된다? 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잘 들어봐. 등차 수열은 간격이 어떤 동일하지. 간격이 동일하니까 점을 딱 잡잖아. 그럼 무조건 대칭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합을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등차 중항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됩니다.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야. 이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얼마야? 3A4 등 3A4 얼마? 5A5 어떡하죠? 5A5 확 줄여서 적어줄 수 있겠지. 그래서 등차 중앙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등차 중앙이 있는 경우는요. 자 생각을 조금 해봅시다. 등차 중앙이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몇 개 있어? 홀수계 있어요. 오케이? 홀수계 항이 있으면 중앙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잘 들어봐봐. 얘 중앙 누구지? 5지. 근데 잘 들어봐. 만약에 이거는 중앙이 어떻게 되지? 얘는 중앙 누군데? A 얼마지? 중앙 누구지? 얘는 중앙 누굴까?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를 싹 하는 거냐면 함수값이잖아. 그냥 똑같아. 3과 15를 2로 나눠 지었을 때 값이 나오는 게 중앙인 거야. 그리고 여기에 A가 붙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 중앙이 존재하고 몇 개 있느냐? 13개 있잖아요. 이거랑 동일한 거잖아. 이까지 돼? 자, 근데 우리가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홀수 번째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짝수 번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중앙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생각을 해봐. 홀이랑 홀을 더하게 돼. 그리고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이거 어차피 짝일 거지. 짝이니까 2로 나누시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8이요. 중앙 있니 없니? 있죠. 얘는 있습니다.
뭐로 정리해 줄 수 있느냐? 중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합을 얼마? 4 더하기 6을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A5. A5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4A5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홀수계로 구성되거나 짝수계로 하면 끝이다. 자, 근데 얘는 좀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왜? 짝수 번째나 아니면 홀수 번째나 홀수계의 항이 있으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짝수계의 항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도 좀 처리합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참고 정도로 치부할 뭐 이게 비중이 적은 건 아니에요. 나오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 자, 이렇게 좀 적을게. 두 항의 첨자의 합이 일치한다 하면 두 항의 합이 일치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항의 합의 첨자의 합이 일치하는 거랑 두 항의 합이 일치하는 거랑 동일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1 더하기 A9랑 서로 같은 거예요. 자, 서로 합이 있다고 쳐. 그러면 얘랑 같은 게 누구예요? 얘랑 같은 게 누구 있죠? A9 더하기 A1 맞는다. 이러면 안 돼. 오케이? 됐지? 이건 아니지. 이건 좀 아니잖아. 맞지? 이거 물어보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 A8이랑 A2랑 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얼마만큼 빠졌니? 공차만큼 빠지겠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공차만큼 얼마 더해지지? 더해지고 빠지고 상쇄돼서 사라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뭐를 관찰해야 돼?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첨자들 관찰하는 거는 뭐다? 더해서 나누기 2를 한번 해보던가. 오케이? 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가. 그런 것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문제 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어디 보시느냐면 9번 봅시다. 9번. 자, 등차 수열 AN이 있고 A3이 얼마가 된다? A3이 40이다. 자, A의 K 빼기 3이랑 A의 K 빼기 1이 마이너스 24다 라는 거랑 SK가 얼마? K 제곱일 때 K 값이 얼마가 되느냐. 얘가 누구 이상? 4 이상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 됐어요? 아, 몰라. 물을 안 들고 왔네. 해볼까? 가볼게. 일단 K 값을 구해야 돼. 뭐 제가 5인지 6인지 7인지 4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 대신에 우리가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통해서 일단 적을 수가 있는 게 뭐냐? 2분의 됐죠? SK 구할 줄 알죠? 첫 항이랑 끝 항 더하면 되잖아. A1 더하기 AK. 첫 번째 항이랑 끝에 있는 항이랑 그리고 거기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됐어? 얘가 얼마가 된다? K가 된다. 위에 있는 식을 일단은 풀어서 적어봤습니다. K의 제곱이죠. 이까지 납득하세요? 이까지 납득하세요? 그 다음 단계 봅시다. 그 다음 단계에 뭐를 좀 보실 수가 있느냐. 봐봐. 너 보이니? 내가 뭐라 그랬어? 첨자를 인덱스를 볼 때 합
합을 나누기 2도 한번 해보고 첨자와 첨자 사이의 차이도 보시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을 보는 겁니다. 등차 수열을 볼 때. 그런데 이거 보여요? 두 개 더하니까 뭐가 되니? 2k 빼기 4 보여? 얘가 뭐죠? 얘가 2k 빼기 4지. 쌤, 네. 저 K제곱이 아니라 2K제곱. 여기가 네, SK가 K제곱이 아니라 2K제곱. 죄송합니다. 9번. 어차피 옆에는 같은 유형이 있었어. 같은 유형이 있었어. 오케이? 다 됐어? 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봅시다. 2 곱하기 이거 이해돼요? 중앙 사용해야 되겠지. 중앙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그래서 AK 마이너스 2. 납득하세요 이거? 되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A의 K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된다 라는 얘기고, 이게 보여요? 첨차의 합이 얼마? K 더하기 1. 얘는 첨차의 합이 얼마? K 더하기 1. 대체 가능하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끝입니다. 이해가요? 다시 이 문제는 내신용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잘 녹아져 있어요. 자, 중앙에 관련된 내용 여기 있습니다. 홀수나 짝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 또는 첨자를 누구로 나눠준다? 첨자를 인덱스의 합을 2로 나눠준다. 그러면 중앙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앙을 만들었었을 때 여기 있는 3이랑 여기 있는 K 빼기 2랑 두 개 더하면 얼마? K 더하기 1. 얘도 두 개 더하면 K 더하기 1. 오케이? 그래서 해주는데 대입하면 이제 답 나오겠지. 이해가 됐어요? 그냥 끝입니다. 그럼 두 개 더해주면 뭐? 30이잖아요. K잖아요. K가 얼마? 15가 만들어진다는 게. 오케이? 좀 쉬었다가 이제 뒤에 다른 내용들 좀 정리해 볼게요. 좀 다른 내용. 쉬었다 갑시다.